네, 스님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예, 수행자로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도 여자들 많은 직장이라 구설수 되는 게 두려워 움츠려들고 원칙에 치중하는 게 내가 안전하고 상처받지 않는다고 동기가 좀 앞서서 시키지 않는 일에 나서지 마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긴장되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참는 게 제가 안전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스님? 예, 지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몇 살이요? 제가요, 음, 예, 올해 52입니다. 52인 어른이 네, 애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떡해요? 52이면 어른이에요. 어, 예, 옛날 같으면 죄송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손자까지 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해버려요. 나쁜 짓이 아니잖아. 그럼 구설수 좀 얻어먹으면 되잖아. 욕 좀 얻어먹으면. 네, 새 직장에 들어가니까 지금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이러니까 지적질을 저도 너무 많이 막 받고 이러니까 음. 자꾸만 경직되고 이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아니, 일도 새 직장에 가면 아까처럼 얘기했잖아. 텃세가 있다고. 네, 그러니까 텃세한테 좀 쫓김을 당해야지. 그걸 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약에 지금 나이가 52세고 집에서는 애들 엄마고 밖에서 직장에서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머리 깎고 저리 처음 들어오면 20살짜리 먼저 스님 된 사람보다 자기가 밑에 들어가나 위에 들어가나. 밑에 들어갑니다. 그래. 이게 세상사라니까. 군대 나이가 서른이 돼도 가면 20살짜리가 먼저 와 있으면 그 밑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든지. 응? 그러니까 여기 육군 참모총장하고 뭐 하고 이런 사람도 끝나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되고 국회 가면 초선 의원이 되면 국회에서 자기가 사회에서 아무리 높은 직위를 해도 될까 안 될까? 그건 제일 하단이란 말이에요. 네, 세상이란 어디든지 위치가 바뀌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 새 직장으로 왔으면 그걸 조금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 부당한 거를 무슨 참고 견디라가 아니라 네, 그런 정도는 문화적으로 인간사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는 만약 내가 미국이나 어디 외국에 이민 간다 하면 약간 차별받는 걸 감수해야 되잖아. 네, 근데 똑같이 하려면 어떻게 사람이 늦게 돌아놓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 감수해야 된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 첫째. 두 번째는 내가 뭐 어린애도 아닌데 좋은 일 같은 거고 눈치 보고 할 거면 그냥 해버리면 되지. 근데 여기 문제는 자기는 욕을 얻어먹기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욕 얻어먹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 돼. 하고 싶으면 욕을 각오해라는 거야. 그 네, 나쁜 짓 하고 욕 얻어먹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네, 내가 좋은 일 했는데 욕을 하냐. 이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제 어려운 거야. 네, 선생님은 나쁜 짓 하고 욕 얻어먹나? 좋은 일 하고 욕을 얼마나 많이 얻어먹는데. 어?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 도와주고도 욕 얻어먹지. 중국에 가서 난민 도와주고도 도와주고도 또 욕 얻어먹지. 중국이 볼 때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중국이 볼 때. 북한에서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 그걸 왜 돕느냐. 우리가 볼 땐 불쌍한 사람이지만. 이게 다 다르다니까, 견해가. 우리 동네에 이 요즘 주민들이 다 불편해. 내가 사는 동네. 왜? 30년 동안 다니던 길인데 거기 자동차로 길을 막아놨어. 왜? 사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면 30년 전 그 전 주인이 이 땅을 동네에다 기증을 해가 도로를 내가 지금 30년간 달 다녔는데 이게 부도가 나가 딴 사람이 인수했어. 그래가 또 30년 아무 말이 없었어. 근데 이제 무슨 도로공사 한다고 뭘 파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유지니까 보상을 해라 이렇게 되는데 그쪽에서
관에서 보상을 안 해주니까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 주민들은 또 화가 난 거예요. 30년 다니는 길을 막았으니까 또 고소를 한 거예요. 온 주민이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을 만나보니 본인이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본인은 또 엄청나게 억울한 거야. 내가 30년이나 이렇게 공짜로 쓰게 해줬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주민들은 30년 쓰던 길을 왜 막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30년이나 내 땅을 썼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게 세상 자체가 이래. 인간의 존재가 위대한 게 아니고 인간이란 게 원래 이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니까 그 직장 생활에서 욕 하나도 먹으려면 그냥 가능한 말 적게 하고 네. 안 드러나면 되고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뭐 좀 나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고 욕 좀 얻어먹으면 된다. 자기는 욕심쟁이야.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욕은 안 얻어먹고. 그게 잘못, 자기가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이 많다는 거야. 나서서 하고 욕을 얻어먹고 이래. 그러니까 인연을 지켜서는 과보를 받아야 되는데 인연은 짓고 싶고 과보는 안 받고 싶고 돈은 빌리고 싶고 갖기는 싫고 이런 심보다는 거야. 자기가 착한 사람 아니야. 그 욕심쟁이지.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친구 말은 요거드물 짓을 하지 마라 얘기고 그럼 자기가 알았어. 요거드물 짓을 내가 뭐 때문에 손해나면 샀냐고 안 하면 되지. 근데 자꾸 하고 싶다잖아. 그럼 해라 이 말이야. 그럴 때 하고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고 요거드먹을 생각하고 해라는 거야. 요거드먹을 생각하고. 아, 내가 이 직장에 좀 나서가 좀 봉사하다고 뭐 하면 욕할 거다. 아, 요거드먹어도 난 좋다. 나는 좋은 일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내가 북한에 뭐 굶어 죽는 사람 식량 도울 때 욕할 거라 각오하고도 없잖아. 그래서 욕을 아무리 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왜? 처음부터 이거는 하면 일부가 욕할 거다. 이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구 말 따라 요거도 먹기 싫으면 뭐 하고? 하고 싶어 도 하지 말고, 뭐 하고 싶으면 뭐 애도 아닌데, 그 나쁜 짓도 아니니까 해라, 이 말이야. 대신에 뭐를 얻어먹을 각오를 해라. 요거를 해도 뭐 웃으면서 그냥 받으면 되지. 네. 잘 알겠습니다, 스님.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두서없이 질문 드릴까봐 적어왔습니다. 네. 질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영광입니다. 네. 저는 원래 나이가 50살이면 네. 저 혼자 벌어서 제 앞가림하는 미혼입니다. 네. 나도 미혼이요. 반갑습니다. 직장 생활은 한 27년 넘게 했고 직종은 판매업을 해왔는데 네. 고객님들도 많습니다. 네. 네. 작년에 나도 신도가 많아요. 공통점이 많습니다. 네, 작년에 스님 법문 중에 인도 성지 순례든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다녀오라. 그래 하시기에 직장 그만둘 각오로 신청하고 원래 잘 다녀왔습니다. 네. 그리고 잘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근데 판매가 자꾸 힘에 부치는 상황이고 제 몸도 피곤을 호소하고 있고 등등의 이유로 지난 3월 말에 급기야 직장 대표님한테 퇴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3개월 재택근무 해보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하여서 지금까지 재택근무 중인데 왜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판매도 잘 되고 하는데 이 상담하는 제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왜 부담스러운데? 일단은 전문 용어가 새롭게 많이 나오는데 네. 잘 외워지지도 않고 상담 중에 제가 이렇게 고유명사를 자꾸 까먹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렇다고 고객이 떨어집니까?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더 늘어나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고객님 만나는 게 자꾸 자신이 없어지고 또 이게 자기가 고객을 줘야 돼요? 고객이 자기를 좋아해야 돼요?
고객님이 저를 좋아하고. 그럼 됐지. 네. 근데 요즘은 예전과 좀 달라졌다면은 고객님 말씀을 좀 경청해서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네.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제가 보입니다. 뭔가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확 올라오면서 몸에 열도 나고 자꾸 고객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잘라서 더 안 들으려고 하는 저도 보이고 이렇게 그럼 그걸 개선해야지. 왜 직장을 그만둬? 개선하는 게 어떤 건지 지금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개선하는 건 고객이 말 좀 더 들으면 되지. 입이 간질간질하더라 참고 좀 들으면 되지. 그건 뭐 어렵다고. 잘 안 됩니다. 땀도 잘 안 나고. 되면 네, 얼굴도 붉어지고. 그래 얼굴 좀 붉어지면 어때? 네, 땀이 급격하게 그걸 참고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땀이 비오듯이. 그러면 직장 그만둬도 먹고 살 만큼 준비되어 있어요? 사치하지 않고 하면 65세 이후에 뭐 연금이 나오는데 그 전까지 그냥 뭐 필요하면은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그냥 몸으로 쓰는 일을 한번 하면서.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에요. 그거 내일 그만두고 법당에 와서 근무하세요. 예, 제가 지금 그 계획 속에 점토 법당에나 아니면 뭐 문경에 가까우니까 수련회에도 좀 자주 가보고. 그런 거라면 제가 기꺼이 저기 직장 그만두는 걸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줄은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달 거의 2달 가까이 쉬어봤는데 예. 제 자신이 쉬고 있는 지금 상황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직장 다닐 때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수행 정진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여유롭게 출근도 하고 바쁜 와중에 제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했는데 한 2달 가까이 저는 계속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지금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2달 가까이 놀아봤더니 네. 어때 결론이 어때? 직장 다니는 것보다 노는 게 못하다는 결론 아니에요? 직장 다니는 것도 두렵고 지금 놀고 있는 이 상태도 두렵습니다. 그러면 예. 직장 다니는 게 낫지. 그렇습니까? 그 돈이라도 생기니까. 어차피 2개 다 두려운데 좀 더 다녀야 되겠어. 얘기 대충 들어보니까. 스님 말씀 참고해서 참고하지 말고 지금 결정 내. 네, 직장 더 다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또 보통 이렇게 결론 잘 안 내주죠. 니 알아서 해라. 다니든지 말든지 이혼하든지 말든지 이런데 왜 저렇게 내가 오늘은 결론까지 내줄까? 결국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더 다니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요. 더 다니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은 그만두고 싶은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속마음은 그래도 마땅히 지금 딱 그만두고 딴 할 일도 별로 없죠. 그렇다고 그만둔다고 뭐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게을러 터져가 나중에 직장 그만두면 후회할까 안 할까? 후회해요. 그러니까 그때 후회하면 직장도로 들어가기 어렵잖아. 다니던 거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초이스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 일단은 이거나 저거나 큰 차이가 없으면 이렇게 이거는 그만둘 수가 언제든지 있는 걸 쥐고 있는 게 낫지. 근데 만약 그만둔 결정을 하면 언제든지 내가 직장을 복귀할 수가 없잖아. 그만두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복귀는 언제든지 할 수 없잖아. 그럴 때는 내가 선택의 폭이 넓은 게 좋다. 내가 결혼할까 혼자 살까 결혼할까 혼자 살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혼자 사는 게 좋나 결혼하는 게 좋나? 예? 지금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도 그게 딱 못 알아들어? 어느 게 좋다고? 스님 될까 결혼할까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 어느 걸 먼저 해봐야 되나? 결혼을? 아이고 머리가 저리 안 들어. 스님 될까 결혼할까 스님 될까 결혼할까 이런 게 망설이지 뭘 먼저 해봐야 될까? 스님을 먼저 해봐야 되지. 그럼 하다가 언제든지 그만두면 이건 부작용이 있나 없나? 없잖아.
근데 결혼해가 살다 여기까지 낳아놓고 그만두면 부작용이 있나 없나?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은 거를 먼저 해야 돼요. 말 다 알아들었어요? 같이 살고 있다. 이럴 때 이혼을 딱 해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고 이혼을 할까 말까 할 땐 좀 더 살아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거는 이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시 살자. 이거는 상대가 거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게 좋다가 아니라 지금 50보 50일 때는 기존에 있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부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것도 부처님 말씀이야. 법륜스님은 지가 아는 거는 뭐가 없어. 다 부처님 말씀이야. 부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이미 있는 법은 가능하면 폐하지 말고, 이미 없는 법은 가능하면 만들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 절에 다니도 그런 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우리 정토에서는 정토에는 아니지만 보통 사안은, 그러니까 보통 사안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과반수로 의사결정을 하지만은 없는 거를 새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만들 수 있고, 있는 거를 폐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폐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게 아닌 일반적인 결정은 어떻게 하면 되고, 과반수로 하더라도.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가톨릭에서 동성애를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주경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톨릭은 부정하느냐 아니에요. 그 가톨릭 로마에서의 그 시스템이 이거를 전에 부정했어요, 찬성했어요? 부정했지. 그럼 찬성으로 바꾸려면, 있는 논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얼마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 3분의 2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반은 넘겨도 뭐를 못 넘겼다? 3분의 1을 못 넘겼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충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부처님은 엄청나게 현명하고 영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것은 가능하면 뭐 하지 말고, 함부로 폐하지 말고, 없는 것은 함부로 만들지 마라. 정말 꼭 필요하면 새로 만들 수는 있대. 그때는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 있는 거를 폐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없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절대 다수가 지지하면 폐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만들 수도 있지만은 새로 만들거나 없애는 거를 함부로 하지는 마라. 너무 쉽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왜? 그걸 자주 바꾸면 준법의식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뭐가 자꾸 바뀌면 어때요? 이거 또 바뀔 건데 이렇게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다닐까 그만둘까 다닐까 그만둘까 이렇게 망설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다녀라. 너무 힘든다 그러면 휴직을 해라. 그만두지 말고. 휴직을 해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 기도도 안 하고 게을러지지. 이럴 바에야 뭐 하는 게 낫겠다? 다니는 게 낫겠다. 자, 오늘 제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좀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이 어땠다 이런 말을 먼저 안 해도 우리의 삶이 가장 합리적으로 되는, 자기에게 가장 이익적이고 합리적으로 되는 게 그게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법률스님, 제 질문은, 제가 미국에서 한 5년 정도 살았습니다. 네. 그 당시 이렇게 여름방학이나 그럴 때마다 하와이 여행을 간다든지, 네. 그다음에 해외에 별장을 갖고 있는 친구 등 이렇게 되게 잘 사는 부자들이라든지 기득권 친구들을 만나봤는데, 그 친구들은 이렇게 집에서 일하거나 직원들 같이 이렇게 사용인들을 무시하거나 갑질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 할 수 있는데, 근데 한국은
이번에 조선일보 사건만 봐도 이렇게 갑질 같은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대체 어떤 것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잘 산다 하는 사람들은 조금 서민들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노예같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뭐 차이점은 뭐고 그 해결 방법은 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별로 차이점은 없어. 그러니까 네네. 서양도 그 신분 차별이라 그래서 그 하녀나 하인을 아주 천하게 다루는 문화는 옛날부터 있었고, 또 하녀들을 뭐 성추행하거나 이런 것도 비지하게 있었어. 그러나 이제 소위 말해서 봉건시대, 이 신분제라는 것은 봉건시대의 유산이란 말이에요. 네네. 이 봉건시대는 혈통을 중심으로 하고, 이제 혈통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분을 정해가 차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인데, 네. 이제 우리가 말하면 소위 민주주의 사회로 들어오면서 이런 이제 신분이 철폐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 봉건제 사회에서는 이 혈통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의 아들이 뭐가 될 수 있다. 임금이 되지 아무나 임금이 될 수가 없죠. 없잖아요. 네. 혈통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오면서 또는 민주주의 사회에 오면서 이 혈통을 중시하는 봉건 사회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권력 세습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니까 뭔 당연히 받아들인다. 자본 세습은 또 너무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본을 세습하는 거. 여러분들 다 지금 자본을 세습하는 건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재벌들은 자본을 세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부모로부터 자본을 뭐 한다. 세습받고 있고 심지어 교회도 뭐 한다. 다 세습을 하잖아. 그죠? 네. 자본을 세습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면 또 다른 사회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어떻게 자본을 세습할 수 있냐? 부모 재산을 어떻게 자식이 계승하냐? 그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런 사회에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사회에서는 그런 비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권력을 아버지가 왕이라고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나? 말도 안 된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것처럼 그때 그 시대는 그게 너무 당연했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비판하잖아. 그러면 북한은 아주 권력을 세습하는 나쁜 나라고 남쪽은 권력 세습 안 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북한은 권력을 세습하는 거 보니까 아직 사회가 무슨 사회다?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든 관계없이 무슨 사회다? 봉건 사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러니까 무슬림이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그 왕조 사회들은 그 종교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 지금 현재 그들의 사회 제도를 굳이 말한다면 무슨 지금 사회에 놓여 있다? 봉건 사회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고, 만약 우리가 자본주의 이후 사회에 간다면 자본의 세습이 정말 웃기는 행동이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봉건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로 온 지가 지금 엄격하게는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길게 잡아야 100년이고 짧게 잡으면 한 5, 60년밖에 안 되고, 이 서양 사회는 이미 봉건 사회가 해체되고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온 게 한 3, 400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봉건적 잔재가 많이 없어졌고, 우리는 아직 봉건적 잔재가 문화 속에서 어때요? 많이 남아 있어서 생긴 문제일 뿐이지 아무런 특별한 차이가 없다. 그럼 우리보다 더 늦게 이런 변화를 가져온 사회는 이런 봉건적 잔재가 우리보다 어때요? 더 남아있어요. 더 많이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북한 같은 데는 뭐다? 우리보다 더 많이 남아있다. 권력도 세습되지만은 남녀차별도 어때요? 더 심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데는 그러면 계급차별 같은 건 좀 덜하지 않느냐. 예, 노동자다, 자본가다, 이런 차별은 별로 없는데, 거기도 당 간부들이
일반 인민을 대하는 게 이 주장과는 아무 관계없이 생활 속에서 대하는 게 뭐같이 대한다? 종대하듯이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국 같은 데서 경찰들이 인민들 대하는 거 보면 거의 그런 식으로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회 공산주의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남아있다? 봉건적 잔재가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막 갑질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최근에 갑질이 늘어났을까? 늘어나진 않았을까? 그대로였을 것 같습니다.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죠. 네. 근데도 이게 뭡니까? 이런 문화를,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을 법률적으로 차별받는 것은 지금까지 투쟁을 했는데 문화적인 차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받아들였는데 요 최근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민주화가 더 진척이 되면서 이런 문화적으로 남아있는 봉건적 문화 잔재들에 대해서 문제를 갖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 성추행하는 거를 아주 성폭행 정도가 아니면 성추행, 성희롱 정도는 어때요? 그냥 늘 남자들이 하는 짓으로 막 봤는데 이제 그것도 문제를 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사장이 종업원에게 하는 행동, 간부가 부하한테 하는 행동, 뭐 이런 여러 곳에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질이란 거는 뭐 곳곳에 우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가장 뭐 갑질을 안 할 것 같은 엄마가 아이한테도 갑질을 합니다. 엄마하고 애하고 막 대화하다가 말이 안 돼가 말싸움을 하게 될 때 엄마가 이게 내 엄마한테 까부노 이러면 이거 갑질에 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지금 무슨 논리적으로 안 하고 하다가 말하다가 안 되면 뭘 내세운다? 엄마라는 걸 내세운다. 스님들하고 신도하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만약 스님한테 따질 때 그냥 둘이서 그게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논쟁해야 하는 게 아니고 말하다가 내가 딸리면 뭐라 그런다? 이게 어디 스님한테 대드노? 이러면 이거 갑질에 속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그런 게 많죠. 말하다가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이 젊은 게 노인들 주로 하다가 안 되면 뭐라 한다? 이 젊은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갑질에 속하는 거예요. 사장이 아니 종업원이 주인한테 이런 게 전부 갑질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아직 우리가 봉건적 잔재가 크게 법률적으로는 개선이 됐는데 이렇게 이 생활 속으로는 아직 문화적으로 남아있죠. 그럼 인도 같은 데 가면 인도도 헌법에 법률적으로는 모든 카스트가 다 철폐되고 평등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직 양방상놈 하는 게 시골에 가면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봉건적인 이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는 해결되어 있지만 관습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걸 갖고 힌두교 때문에 그렇다, 무슬림 때문에 그렇다, 한국은 유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확하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아직 민주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법률 같은 거는 좀 빠르게 바꿀 수 있지만 관습은 바뀌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곳곳에 그런 옛날에 그 봉건적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뭐 훌륭하게 여러분께 얘기하고 이래 얘기해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남아있는 관습이 우선 남자니까 여자한테 뭐 조그마한 그런 갑질을 할까 안 할까? 하겠지. 것 같아요. 어른이니까 젊은 사람한테 할까 안 할까? 하겠지. 스님이니까 여러분들한테 할까 안 할까? 할 것 같습니다. 하겠지. 그러니까 딴 사람하고 비교하면 조금 덜 할 수는 있지만은 네. 그게 문화적으로 뼈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세탁하는 데는 완전히 한번 죽었다가 태어나든지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뭐 한국이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안 그러면 유럽보다 많이 남아있냐 하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이왕이면 좀 진심으로 대하고 싶은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회사 다닐 때 그 옆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이 감기에 걸렸길래 제가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감기약을 사서 준 적이 있었는데 주위 반응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참 잘났다.
너만 착하냐? 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제 생각이 또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넘어갔는데 그와 같은 상황이 이렇게 좀 많이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힘이 약한 여성이 이렇게 큰 생수통을 이렇게 바꾸려고 할 때 먼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제가 먼저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왜냐면 저도 물을 먹을 것이기 때문에 했는데 나중에 소문은 누구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서 전혀 저는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안 돼서 화를 많이 냈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저는 또 성격이 한번 그렇게 화를 내게 되면은 다시 원상복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고 이런 일이 많았었는데, 그럴 때마다 주위 반응은 네가 잘못이다. 네가 사람을 너무 잘 믿고 네가 사람을 너무 진심으로 대한다. 남 하는 만큼만 해라. 그 사람이 네한테 해주는 만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네도 손해 안 보고 남도 손해 안 본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스님 말씀대로 저 역시 눈 두 개고 그 사람들도 눈 두 개고 똑같은 사람인데 저를 다르게 평가하는 그 사람들이 저는 절 이해가 안 될 뿐더러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자꾸 많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오히려 사회생활을 좀 힘들어하게 되고 사람을 좀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좀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그것이 제 까르마일 수도 있지만은 현실 생활 속에서 까르마를 느끼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답답해서 좀 조언을 좀 구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남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게 문제지. 그런 행동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여성이 물통을 옮기는데 옆에 거들어줬다.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었다. 욕하면 어때? 얻어먹으면 어때? 좀 얻어먹으면 되지. 왜 그걸 안 얻어먹으려고 그래? 얻어먹는 거는 괜찮은데요. 그런데 왜? 뭐가 문제?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는지가 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 그게 지금 마음이지 뭐. 왜 남의 마음에 간섭을 하려고 그래? 나는 여성이 그 물통을 드니까 무거우니까 그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쪽에서는 그 사람 일인데 네 일도 아닌데 네가 뭐 때문에 그거 신경 쓰고 쓸데없이 관여를 하냐. 네 그래 주모. 결국 안 하는 우리 남자들은 다 무슨 비신사 아니냐.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내 행동을 시비하는 것만큼이나 나도 그 사람 행동을 시비하니까 피차일반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왜 시비를 하냐 이거야.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렇게. 그렇게 보는 사람들 중에는 저한테 해코지를 좀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있어요. 해코지를 했어? 그러니까 사소한 걸로 저한테 시비를 걸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고기를 안 먹는데 안 먹는 거 아니라 조금 먹는데 너 일부러 다이어트 하려고 고기 안 먹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 그럼 예. 다이어트 하려고 고기 안 먹는다 그러면 되지. 그게 뭐 어려운 일이야. 근데 그게 제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말이 그러면 나오지 않죠. 그러면 고기 먹기가 싫었어. 네. 고기 안 먹는다 이런 말 하면 되잖아. 아니, 자기 몸매가 지금 뚱뚱한 게 아니라 지금 좀 날씬하잖아. 그 사람 보기에 제가 몸 관리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예. 그 사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나를 해치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했을 뿐이란 말이야.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왜 네가 나를 해코지 하려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잘못된 거지.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했을 뿐이라는 거야. 예를 든다면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 감기약 지어도 줬다. 그거 옆에서 왜 네 마누라도 아니고 네 애인도 아니고 네 뭐도 아닌데 네가 뭐 때문에 주제넘게 감기약 지어도 줬냐. 그러면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냥 지어주고 싶어서 내가 지어줬는데 여러분들 그렇다니까 미안합니다. 이러고 건들버리면 되지. 근데 뭐라 그랬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 아니야. 예. 근데 왜 너는 그런 식으로 나를 보냐? 이렇게 시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나하고 그 사람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듯이 내 또한 그 사람 말을 똑 시비하는 거란 말이야. 저 사람들은 그렇게 그 문제를 그렇게 보구나. 그러고 그냥 죄송합니다라든지 그냥 뭐 아이고 소란해겠어 죄송합니다 이러고 끝내버리면 되지. 또 그 물통 얹어 주는 거는 여자 좋아한다 그러면 뭐 남 좋아하는 건 나쁜 거 아니잖아. 미워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지만은 좋아한다고 뭐 문제예요. 안 좋아하면 뭐 그거는 뭐하면 아니야. 오해일 수는 있지. 그러니까 뭐 그건 그냥 반명할 필요도 없이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너가 보니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자기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야. 그 자네는 지금 어떻냐면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노이로제 걸려요. 사람들의 말을 다 시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시비한다면 그 사람이 시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양한 사람들의 온갖 말에 대해서 내가 지금 시비한단 말이에요. 왜 너는 그렇게 말하나?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하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내가 하는 건 진심이고 딴 사람 하는 건 다 가식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는 나대로 하는 거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는 거다. 여기는 가식이니 진심이니 이런 게 없어. 각자 자기식대로 하는 거다. 나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보고 그렇게 생각 들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좀 자기보다 날씬해 보이니까 고기 안 먹으니까 야, 니 다이어트 하려고 고기 안 먹구나. 그게 생각이 들어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그래요. 다이어트 한다 이러든지 안 그러면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고기에 좀 해가 짧습니다 이러면 되잖아. 좀 생각을 바꿔야 돼.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좀 문제. 몇 가지 사례를 들었을 때 본인이 남의 말을 자꾸 시비하게 돼. 그 사람들이 나를 시비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그냥 말할 뿐이야. 앞으로 어떤 말을 하든 그냥 저 사람들은 저래 생각하구나 저래 말하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네, 스님 반갑습니다. 저는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스님을 처음 뵙는데요. 네. 그때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이렇게 감동이었다고 해야 되나? 예, 편안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면에서 편안하지가 않아서 어떻게 좀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는 저는 이제 농촌과 관련된 그런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정신 자세라고 그래야 되나? 계약직 직원들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농민의 가족이기도 하고 또 회사를 나가면은 농민일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볼 때는 우리가 자기들은 갑이고 저희들은 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윤리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돼 있는데 왜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지 자꾸만 근무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할 때 저는 그 사람 일을 도와주는데 그 사람은 저의 일을 도와주지 않을 때 그걸 무시하고 내가 화가 안 났으면 좋겠는데 화가 납니다. 그래서 화가 나지 않는 방법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마이크 쥐고 계세요 그냥.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윤리나 도덕 가치관에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하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 있죠. 이 말의 뜻은 내가 상대를 칭찬하면 상대도 나한테 칭찬한다고 기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널 칭찬했는데 너는 어떻게 날 욕할 수 있어? 이게 지금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를 칭찬하거나 내가 그를 비난하는 것은 누구의 자유다? 내 자유듯이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런데 내가 상대에게 비난했을 때 상대가 나를 칭찬할 확률이 높아요. 내가 칭찬을 했을 때 상대가 나를 칭찬할 확률이 높아요.
칭찬했을 때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칭찬하는 거는 그것이 내가 칭찬하면 반드시 칭찬이 돌아온다는 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난하는 것보다는 칭찬하는 것이 칭찬으로 돌아올 확률이 뭐하다? 높다. 이 확률입니다. 도식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하는 거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못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돌아올 때 잘해주면 잘해줄 확률이 높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면 그 사람도 나에게 베풀 확률이 높지. 내가 베풀면 그 사람 반드시 나한테 베푼다. 내가 도와주면 그 사람 반드시 나를 도와준다. 이런 도식은 없습니다. 그걸 자기가 도식적으로 잘못 생각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줬는데도 그 사람이 안 도와주면 내가 안 도와주면 되지. 화날 일은 아니에요. 자기가 화가 나는 건 내가 도와줬으니까 니도 도와줘야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안 도와주고 싶은데 안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저는 도와주는 거거든요. 안 도와줄 수 없는 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의무지. 예를 들면 내가 민원을 갔는데 민원인이 나한테 대답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의무예요,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는 도와주는 직업이에요. 의무예요. 그건 도와주는 게 엄격하게는 아니에요. 자기 직업이지. 내가 만약에 노인을 가서 노인을 간병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직업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도와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맞아요. 자기는 내가 보니까 안 도와줄 수 없다. 그 말은 자기 직업이에요. 그거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걸 도와줬다고 말하면 안 돼요. 자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도와줬다 그러면 어때? 남편이 아내를 뽀뽀해놓고 도와줬어요?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결혼한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지금 내가 볼 때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인간관계에서 내가 그를 도와주면 그도 나를 도와줄 확률이 조금 높은 거지, 내가 도와줬다고 그가 반드시 나를 도와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러움이에요. 자기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 전자가 뭐였죠?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이런 문제는 이제 자기 생각이 내가 보니까 그 공무원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자기가 사회생활하는 관점에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갑질이라는 게 그러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얘기하거나 뭐 하는 걸 다 갑질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자기가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어긋나는 거다, 법에 어긋나는 거다 하면 뭐 해야 된다? 증거를 몇 개 수집해가 고소를 해야 돼요.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찾아야 돼요.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바보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다음 두 번째, 이거는 고발해봐야 죄가 안 돼. 죄가 안 돼. 그럴 때는 적응을 해야 돼요. 적응을. 그런 정도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서로 적응하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증문즉설한 거 유튜브에 나가는 거 아시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블로그에 내 유튜브를 거기다가 집어넣어가 사람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기 계정에 스님 유튜브를 거기다 집어넣어가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쨌든 누구 계정인데 볼까 안 볼까? 봐가 그 조회수를 막 10만 명씩 이렇게 늘려요. 그리고 거기다 뭐 하느냐? 법륜 스님처럼 지가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댓글에 나오잖아요. 우리 스님 그거 보면 보고 댓글에 뭐 저도 괴로워요, 제가 어때요 이런 말 나오면 지가 상담을 하면서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어려운 사람을 몇 개 돕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 도네이션 해라
이러니까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법무선생님이 그런데 대놓고 동행시한 하라 그럴까 안 하라 그럴까? 안 하라 그러겠지. 그 이상하다 해가 이제 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좀 범죄다 해가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고발이 안 된대요. 아시겠습니까? 왜? 구체적으로 거기 통장 번호를 넣은 것도 아니고 누가 그걸 보고 돈 보냈다는 증거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법하고는 일치를 안 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유튜브에다가 연락을 해가 이 계정을 어때요? 폐쇄해라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대요. 그런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뭐 커피 한 잔 미스김 커피 한 잔 끓여와 이거 고발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럼 이런 거는 이제 내가 대응을 해야 돼요. 그거는 뭐 갑질한다. 지가 뭔데 공무원이라 커피 끓여놔 이렇게 대응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정도는 뭐 커피를 끓여서 주든지 여기 있어요 하고 끓여서 주든지 안 그러면 커피를 끓여가서 그 앞에 가서 실수로 그냥 넘어뜨려가 옷을 젖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래가 두 분만 엎어버리면 끓여라 그럴까 안 끓여라 그럴까? 안 끓여라 그러겠죠. 이게 이제 유머머 지혜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하든지 커피 끓여라 그러면 저는 커피 끓여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러면 이제 약간 불이익이 따르겠죠. 그죠? 땀 불이익이. 그럼 불이익을 조금 감수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생활이에요. 그걸 갑질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 딱 봐서 갑질을 한다 그러면 그건 자기가 봐서 법이 어긋난다 하면 고발을 하고 그 개선을 하면 좋겠다 하면 자기가 약간 손해를 보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36개. 더럽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만둬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로 대응을 해야 된다. 첫째 뭐하고? 정당한 권리란 뭐한다? 고소를 해서 신고를 하고 두 번째는 뭐한다? 적절하게 대응을 한다. 그래야 내 배짱을 좀 키우는 거야. 아시겠죠? 그 정도 뭐 적절하게 그래다 줄 때도 있고 엎어버릴 때도 있고 뭐 바빠요 이러고 뭐 피해 갈 때도 있고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 세 번째는 어떻게? 36개 사표 내고 끝내버리는 그렇게 자기가 대응을 하는 것. 네, 알겠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제 얘기하는 요점은 대강 이해하셨어요? 첫째, 우리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을 핑계대고 뭐 남편이 이래서 아내가 이래서 애가 이래서 이러면 죽을 때까지 괴롭다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 술을 먹어서 괴롭다 이러지 말고 이거 안 죽고 오늘 저녁에 들어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미 벌어진 일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애가 그냥 공부를 못한다고 애걸복걸 하지 말고 학교 가주는 것만 해도 어때요?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크게 탁 바꿔가지고 접근하면 첫째 누가 좋다? 내가 좋다. 내가 애한테 스트레스 안 받고 애한테 이제 가끔 얘기를 해야 돼요. 야, 너 효자다. 그래서 공부해가 학교 안 가면 내 학비도 안 되고 진짜 네 효자다. 이래 슬슬 놀려야 돼요. 알았죠? 이래 재미있게 얘기해야 돼. 아이고 공부하기 싫지 마 자거라 이러면서 그러면 성적이 안 나오지 뭐 괜찮아 뭐 엄마도 니보다 더 못했다 이러면서 약을 슬슬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재미있게 인생을 살아야지 막 그 조그마한 5살짜리가 니 그랬잖아 언제 내가 그랬어 니 왜 안 그랬어 이렇게 어떤 데 보면 이게 애가 어른지 구분이 안 돼요. 그 5살짜리하고 입씨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 마음을 좀 넓히세요. 알았죠? 그 남자들하고 입씨름할 만한 수준이 남자들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엉덩이 좀 두드려주고 막 적당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나아요. 딱 갑질하면 어떻게 한다? 고발을 해야 돼. 딱 고치든지 딱 침을 찔러가지고 고치든지 안 그러면 봐주든지 이래야지 그걸 갖고 막 안절부절하면 누만 손해다. 내만 손해. 여기 그래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여기 할머니들 평생 영감하고 싸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봐야 나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안 죽고 사는 것만 고맙다.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때요? 아이고 잘 죽었다만 내가 자유롭게 좀 살다 죽지. 이렇게 항상 일어난 일을 어떻게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필요하면 또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